홍콩 한국방송 채널K 뉴스입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바비큐 시설이 재개장하는가 하면 사진 촬영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홍콩 경제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정상회의가 태풍 속 정상 개최된 가운데 국제금융기관 최고 경영진이 홍콩을 찾았습니다. 올해 홍콩 헬로윈 행사에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홍콩 정부가 오늘부터 1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합니다. 술집과 식당의 영업시간 제한이 전면 해제되는가 하면 공공 바비큐 시설 역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각종 연회나 호텔과 종교 행사장 그리고 결혼식에서도 사진 촬영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과 중증 환자 사례가 다소 안정된 수준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건데요. 11월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대다수의 경기가 새벽 시간대인 점도 규제 완화의 배경이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지난 한 주간 소폭 증가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번 주 들어 다시 4천 명대를 기록하며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홍콩 금융정상회의가 태풍 속에서도 정상 개최됐습니다. 홍콩 정부는 시티그룹과 블랙스톤 등 최소 5명 이상의 최고 경영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비롯한 기타 이유로 불참했지만 약 200명에 달하는 국제금융기관 최고 경영진의 참석을 통해 금융허브로서의 홍콩의 지위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존리 행정장관은 연설을 통해 지금이 홍콩 투자의 적기라며 동서양의 장점이 공존하는 홍콩으로의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후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천만포 재무사장은 정상회담은 참석하는 반면 연회 활동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홍콩에서는 굵직한 글로벌 행사들이 최근 시작됐거나 혹은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월요일 시작된 홍콩 핀테크 위크를 비롯해 이번 주말 홍콩 세븐스를 시작으로 다음 주 목요일 글로벌 건강 관련 아시아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데요. 정부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전염병 확산 위험을 통제하는 가운데 필요에 따라 일부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홍콩 경제가 올해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하며 시장 전망치 또한 크게 하회했는데요. 마이너스 9%대를 기록했던 2020년 2분기 이후 최저 수준인 셈입니다. 2개 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지는 상황을 경기 침체로 정의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홍콩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 대변인은 외부 환경 악화와 수요 둔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약세를 주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한편 스탠다드 차타드가 발표한 홍콩 중소기업 선행 비즈니스 지수 역시 전분기 대비 2.9 감소하며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분위기 또한 다소 보수적 성향이 짙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안타까운 헬로윈 참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 홍콩 헬로윈 행사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홍콩 경찰은 헬로윈을 맞아 란콰이퐁 지역 일부 도로를 폐쇄하고 곳곳에 일방통행 안내 표시와 함께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는데요. 응급 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비상로도 확보했습니다. 밤이 되면서 많은 인파가 몰리자 경찰들은 우회로를 안내하는 한편 랑콰이퐁으로 진입 가능한 인원을 최대 20분 간격으로 통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홍콩 경찰의 대처, 29년 전 압사 사고의 교훈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인데요. 홍콩에서는 지난 1993년 새해 전야를 앞두고 랑콰이퐁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사고로 21명이 숨지고 6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홍콩 전력청인 CLP 측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연료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관세 인상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 생산 비용 또한 급등할 것으로 보여서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중국 본토로부터의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망 확보와 더불어 생산 전기의 3분의 1이 핵발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국가 대비 인상폭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국제공항의 제1여객터미널과 위성터미널을 연결하는 스카이브리지가 정식으로 개통됐습니다. 이용객들은 셔틀버스를 타는 대신 도보로 이동할 수 있게 됐는데요. 도보 기준 약 8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셔틀 탑승 시 10분 정도 소요됐지만 셔틀버스 시간을 놓쳐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거나 항공기 상황에 따른 셔틀버스의 정차 문제로 인해 발생했던 불편함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터미널은 9개 보딩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콩 익스프레스 등 주로 국내선 여객기를 운항하는 터미널입니다. 이어서 한인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되면서 홍콩 한국문화원이 개최 예정이었던 10월 문화제 행사 일정이 취소 연기되는 등 일부 변동됩니다.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K-팝 커뮤니티 페스티벌과 비보이 퓨전 코리안 뮤직 콘서트는 취소됐고 다음 주 예정이었던 코리아 게임과 풍물 사물놀이 공연도 전격 취소됐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한국 대중문화 토크는 11일로 연기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홍콩은 태풍 날개와 북동 몬순의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났습니다. 다만 해안가를 중심으로 파도가 높게 일고 바람도 여전하겠습니다. 주말에 걸쳐 몇 차례 소나기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한 주 평균 최저기온은 21.5도, 평균 최고기온은 25.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홍콩 한국방송 채널K였습니다. 고맙습니다.